네, 섹터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업종은요, 바로 지주사입니다. 앞서서도 살펴드렸듯이 금반지라는 용어가 시장에 떠오르고 있죠. 시장에 등장한 절대 반지, 반도체랑 지주가 될 텐데 하반기에 지주사를 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과 지주사가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목표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의 이제 3차 상법 개정이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면 10월 정도에는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자사주도 소각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신규로 매입하는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이제 기업들은 이걸 자산으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EB를 발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태광산업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EB 발행이 좀 많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해야 된다. 그런 의무화도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데 사실 대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자사주 소각 정책 나오기 전에 EB 발행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중견기업들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대기업, 우리가 삼성그룹이라던가 SK라던가 이런 데들은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조금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B 발행이라던가 일부는 또 매각을 한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B 발행을 하면서도 이제 소각도 같이 조금 병행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10월 정도에 이게 발표가 되면 기존의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시세가 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면서 또 배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주요국들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그쪽 나라들은 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사주는 사면 소각하는 걸로. 당연히 소각이 소각을 하려고 자사주 사는 거로 이해를 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미개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런 문화가. 네, 우리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지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요, 상속증여세법 개정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정책이 있을까요, 센터장님?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은 이미 시장에 많이 나오고 이제 의무 공개 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의 경영권 지분을 75%를 샀습니다. 그리고 25%는 소액주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프리미엄을 50%를 주고 샀어요. 그 지분은. 그러니까 1,500원에 샀고 지금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생명의 주식은 오늘 기준으로 한 8,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양생명을 이제 대주주가 됐잖아요, 우리금융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실 주가를 누를 수도 있어요, 대주주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나머지 자녀 지분을 이제 상패를 시킬 겁니다. 상패를 시킬 건데 예전 같았으면 주가를 엄청 누르고 시킬 텐데 지금 그게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에서도 이제 5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게 뭐냐 하면 주요 골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살 때 소액주주도 같은 가격에 사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저희가 자꾸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해외 사례 맨날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이거를 그냥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법적으로 뭔가 강제화하지 않고. 그래서 동양생명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을 어쨌든 상장 폐지시킬 거고 과연 저 소액주주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전 같았으면은 예전에 KB금융이 KB손보 인수할 때, KB금융이 현대증권 인수할 때 주가를 엄청 낮춰놓고 소액주주를 스퀴즈화 시켰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게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례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됐고요. 예, 저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PE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제 이들이 이걸 팔아야 됩니다. 팔 네. 때 이제 경영권을 파는 건데 나머지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게 아마 다음 시장의 테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무 공개 매수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지주사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지주사를 바라볼 때 어떤 변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지금 네. 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전부 다 지주사는 사실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비이클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사실 억지로 주가를 누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를 자꾸 상장시키니까 지주사가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데 이것 역시도 이제는 상법 개정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조금 기대하는 것은 내년 정도 가서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경영권 지분에 대한 상속세율이 60%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는 이거 다 국가 거 아니냐 기업들이 60%면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 증여세율을 조금 정상화시켜 준다면 지주사 할인율 축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주사별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물산이 될 텐데 삼성물산 2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삼성물산은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SMR 뭐 관련된 것들도 있고 내년에 이제 국내 주택 재건축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고 네. 무엇보다 이제 삼성 뭐 하이테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 관련 파운드리 쪽의 공사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펀더멘탈로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감원장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어쨌든 5,400억이라는 그 유배당 상품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40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의견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럼 이건 사실 지배구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이 생기는 그 지배구조 과연 누가 메꿀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결국 그 역할을 삼성물산과 총수일가가 할 텐데 결국 이게 삼성물산의 어떤 대규모 배당 정책이라던가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개로 쪼개지면서 인적 분할로 삼성물산이 어쨌든 대주주잖아요. 바이오로직스에. 이걸 일부 모니타이징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익화할 뭐 매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고 또 배당 정책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 총수일가가 배당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삼성물산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뭔가 좀 진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과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물산에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CJ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센터장님께서 8월에 방송 나와주셨을 때 CJ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토픽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9월장의 CJ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CJ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올리브영과의 합병설 그리고 K뷰티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백화점이랑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CJ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면세점이 이제 안 가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중국 국경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고 무비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올리브영은 단기적으로도 예측이 가능해요. 어떻게 될 것이다. 3분기, 4분기 가서도 실적은 뭐 역대급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 CJ는 어쨌든 올리브영을 IPO를 안 하는 것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CJ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를 품겠다, 뭐 자회사, 100% 자회사가 됐든 사업부가 됐든 그랬을 때 CJ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고 이건 승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 이선호 임원 그 아들이죠. 그분이 이제 올리브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CJ 지분을 획득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 상장사의 PBR이 1배 미만일 경우 이것을 1배로 올릴 수 있다. 그때 이제 CJ가 PBR 한 0.8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서 1배를 조금 넘었는데 어쨌든 올리브영만 놓고 투자를 접근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도 전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가격이고요, 여전히. 예. CJ는 합병을 언제 한다 이거에 시장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올리브영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CJ 주가의 우상향은 좀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주사인 두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이끌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센터장님? 그럼요. 지금 어쨌든 약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이제 GB200 향으로 나가는 CCL을 만드는 전자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주사지만. 3분기보다는 확실히 4분기에 모멘텀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조금 안 좋은데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3분기에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3분기엔 조금 기대감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4분기에 그 엔비디아의 이제 루빈이라는 차세대 GPU 거기에 이제 퀄 통과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상 두산이 거의 단독으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대만의 EMC라는 회사가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루빈 같은 경우는 물량이 훨씬 많이 그 기존 GB200보다는 물량이 뭐 4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울트라향 GB300이죠. 그것도 연말에 출시가 되면은 4분기 두산전자비즈 실적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있고요. 또 제가 여기서 아직은 보고서 쓰기 전이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산이 조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실적에 좀 3분기가 나오고 나면은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보시니까 그때 한번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다. 네, 두산 3분기 실적 이후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된다. 두산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게 금반지죠. 그 속에서 지주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지금까지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